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어제보다 좀 줄어서 392명입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4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3차 유행의 그 기세는 꺾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2차 유행 때를 되짚어보면 400명대는 가장 상황이 나빴을 때나 나오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방심해서는 안 될 텐데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의 한 콜센터에서 20명 넘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오늘 코로나19 상황부터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콜센터에서 모두 2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그제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순식간에 전파됐습니다. 다른 동료와 접촉자 등 81명을 조사했는데 아직 60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남 역삼의 사우나와 성동구의 요양시설 등에서도 감염자가 추가됐습니다. 최근 확진자 숫자는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밑돌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하루 감염자 5명 중 1명 가까이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용한 전파자가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엿볼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역사회 내의 조용한 전파와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재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30일이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설 특별 방역 대책을 논의해 이번 주 후반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오늘 교회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모일 수 있는 수를 제한하긴 했지만 한 주 먼저 교회 문을 열었던 광주에서 좀 걱정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18명이 집단 감염된 건데요. 감염된 사람 중엔 어린이집 원장도 있어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선별검사소를 차려 아이들까지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상황은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신도증을 확인합니다. 손 소독을 하고 체온 측정을 합니다. 6주 만에 대면 예배를 하는 교회들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불안했는데 예배 드릴 때 간격도 넓게 떨어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 한 교회에선 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함께 예배를 보고 성가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 날이었습니다. 확진자 중 1명은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당국은 해당 어린이집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직원과 원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이 확인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한 기도원에 살던 새끼 고양인데요. 주인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강나현 기자입니다. 최근 한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확인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은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 살던 고양이입니다. 이 기도원은 지난 11일 방문자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기 머물던 모녀가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2마리 등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새끼 고양이 1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주인인 모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라 방역당국은 고양이가 이들에게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동물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기준 총 450여 건에 이릅니다. 농장에서 집단 감염된 밍크를 제외하면 고양이가 72건, 개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의해 감염됐습니다. 인간에서 반려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동물의 감염 사례들은 확인되고 있지만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반려동물의 추가 감염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건 해외 상황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이제까지 쌓인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이제 곧 1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건 더 세져서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3달 만에 벌써 80여 개 나라로 퍼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꼽혀온 대만에서도 엄격한 봉쇄로 신규 확진자 수가 주춤하던 독일에서도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는 3달 만에 80여 개 나라로 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Not only because of varian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but because of the possibility and of additional variants. 백신 접종과 계절 변화로 심리적 방역이 느슨해지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You're going to see people traveling again, probably for spring break, and that is exactly when we expect that these variants, in particular the UK variant, to really have taken hold in the US.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가 백신 접종 속도를 앞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And the brutal truth is that things are going to get worse the next several months before they get better. We didn't get into this mess overnight. It's going to take time for us to turn things around. 오늘까지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9,900만 명, 사망자는 2,100만 명이 넘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백신만을 기다렸는데 계약했던 것보다 적은 양을 주게 된 나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도 백신 공급이 지연된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계약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괜찮은 건지 궁금한데 서준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가 현지 시간 22일 백신 공급이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3월 말까지 27개국에 약 8천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생산을 위탁한 인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얼마만큼의 공급이 어느 정도 지연될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한 유럽연합 관계자를 인용해 1분기 공급량이 예상보다 60%가량 줄어든 3,100만 회분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화이자도 벨기에 생산 시설 공사 등을 이유로 백신 공급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접종 계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각한 계약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계획보다 적은 양의 백신을 손에 쥐게 된 오스트리아, 폴란드는 물론 EU 비회원 국가인 스웨덴 등도 모두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우리나라가 받기로 한 백신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공급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백신 회사로부터 공급 차질과 관련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분기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